북한 전투기가 인천공항으로 접근 중입니다. 2024년 3월 17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에 긴급 경보가 울려 퍼졌어요. 레이더 화면에 포착된 미확인 비행체. 그건 북한 공군 소속 MiG-29 전투기였습니다. 인천타워, 저는 북한 공군 대위 리서라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요청합니다.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긴 교신이었어요. 관제탑은 순식간에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9월 15일 평양 순안공항 활주로 북한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리서라 29살 대위 계급장을 단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무게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공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설아, 너는 조국의 자랑이다.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6개월 후 자신이 그 조국을 등지고 하늘을 날게 될 거라는 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진실과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탈북민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설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평양 순안 비행장 숙소. 차가운 세면대 물로 얼굴을 씻으며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오늘도 완벽해야 해. 여자라는 이유로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어요. 한 번의 실수가 모든 여성 조종사 지망생들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었거든요. 비행 시뮬레이션 훈련, 실전 비행, 체력 단련, 정치 학습. 하루 16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설아 동무, 오늘 비행은 어땠나? 최영철이었어요. 31살의 선배 조종사. 그는 설아가 입대했을 때부터 함께했던 동료였습니다. 피곤하네요, 영철 동무. 그래도 자네는 잘하고 있어. 아버지 사령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설아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자랑. 그 단어가 그녀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설아는 조종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었을 뿐이죠. 2023년 10월 23일. 모든 게 바뀐 날이었습니다. 대위 동무, 오늘 특별 임무가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DMZ-30 정찰 비행. 설아와 영철, 2대의 미그-29가 함께 출격했습니다. 고도 8,000m. 북한 영공의 끝자락. 그날 설아는 뭔가를 봤어요. DMZ 인근 산악지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작은 시설들. 그리고 트럭들이 뭔가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영철 동무, 저게 뭐죠?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설아 동무, 보지 마. 그냥 임무만 수행하고 돌아가세. 영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설아는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기지로 돌아온 그날 밤. 영철은 평소와 달랐어요. 설아 동무, 잠깐 나와줄 수 있나? 한밤중 경납고 뒤편. 영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늘 본 건 잊어.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해. 무슨 일인데요, 영철 동무? 자네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래. 제발. 설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영철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건 공포였습니다. 3일 후. 최영철 대위가 훈련 중 추락사고로 순직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의 발표였어요. 설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고? 그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영철은 15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거든요. 그가 단순 훈련 비행에서 추락한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그날 밤 설아는 영철의 사물함을 몰래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발각되면 자신도 끝장이라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물함 뒤편.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메모지 하나. 설아에게. 진실을 알게 되면 넌 선택해야 할 거야. 침묵하거나 날아오르거나. USB는 내 책상 서랍 이중 바닥에. 설아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무도 없는 사무실.
설아는 영철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걸 발견했어요. 작은 USB 하나.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USB 안에 담긴 진실이 자신의 모든 삶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USB를 확인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어요. 숙소엔 룸메이트가 있었고 사무실엔 항상 누군가 있었습니다. 설아는 3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2023년 11월 2일. 야간 단독 당직 근무. 드디어 혼자가 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USB를 컴퓨터에 꽂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클릭. 폴더가 열렸습니다. 문서 파일들, 사진들, 동영상들. 설아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DMZ 인근 비밀시설 현황 보고서.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고서엔 민간인 강제 노역 현장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땅굴을 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범 수용소 죄수들이 아니야. 사진을 확대했어요.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삽을 들고 있었어요. 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 파일. 동영상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군 고위 간부들의 회의 장면이었습니다. 남쪽 도발을 위한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설아는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잠들 수 없었어요. 영철이 왜 죽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걸 알았어.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설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시뮬레이션 훈련 중. 대위 동무, 집중하시오. 교관의 고함. 설아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계기판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고도 모른 척할 수 있나요? 설아는 그럴 수 없었어요. 매일 밤 USB 속 그 얼굴들이 떠올랐거든요. 일주일 후. 설아를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설아 대위, 보위부에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국가보위부. 북한의 비밀경찰이었어요. 설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로요? 최영철 대위 사고조사 관련입니다. 협조만 하면 됩니다. 면담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보위부 요원 2명이 설아를 마주보고 앉았어요. 최영철 대위와 친했습니까? 동료였습니다. 사고 전날 밤 그와 대화를 나눴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설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봤던 거예요. 네, 잠깐 인사를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다음 훈련 일정에 대해서요. 요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리설아 대위.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게 면죄부는 아니에요. 설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조국에 충성합니다. 의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긴 침묵 후. 좋습니다. 가보시죠. 하지만 조심하시오. 우리는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하지만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비행기는 항상 감시를 받았고 연료량까지 정확히 체크됐거든요. 2주 동안 설아는 모든 가능성을 연구했어요. 비행 스케줄, 연료 보급 시스템, 레이더 사각지대, 남쪽 방공 식별구역. 그리고 그녀는 하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11월 30일 새벽 출격 훈련. 단독 비행 임무. 연료는 왕복 2시간분. 남쪽까지 45분이면 충분해.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북한군 추격기가 뒤쫓을 거란 것. 그리고 연료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 11월 25일. 설아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 설아,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괜찮습니다. 훈련이 좀 힘들어서요.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조국의 자랑이고. 설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나?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설아는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리고 영철에게. 미안해요. 저는 날아오르기로 했습니다. 11월 29일 밤. D-1. 설아는 비행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대위 계급장이 어깨에서 빛났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나. 숙소 책상 서랍에 편지들을 넣었어요. USB도 함께.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하늘.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영철 동무, 저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새벽 5시. 설아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세수를 했어요. 마지막 아침을 먹었습니다. 출격 준비실로 향하는 복도. 설아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나는 자유를 향해 날아오를 거야. 경납고의 MiG-29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날개, 붉은 별 마크. 설아는 조종석에 올랐어요. 헬멧을 썼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어요. 엔진 점화. 활주로로 이동. 관제탑에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대위 동무, 이륙 허가. 좋은 비행 되시오. 설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좋은 비행이 될 거예요. 아주.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MiG-29가 활주로를 달렸어요. 그리고 이륙. 설아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향해서요. 고도 1만 미터. 설아의 미그-29는 북한 영공을 날고 있었어요. 임무 지시는 동해안 정찰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계획은 달랐어요. 지금부터 15분 후면 DMZ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흘렀어요.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연료는 충분했어요. 엔진 상태도 완벽했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오전 8시 45분. 설아는 기술을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순간 무전기가 울렸어요. 리설아 대위. 항로 이탈입니다. 즉시 복귀하시오. 순환 관제탑이었습니다. 설아는 무전기를 껐어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어요. 미그-29가 음속으로 가속했습니다. 레이더 경보음이 울렸어요. 추격기가 뜨고 있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북한 공군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고도를 낮췄어요. 5,000m, 3,000m.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9시 5분. DMZ 상공 통과. 됐어. 이제 남쪽이야. 하지만 뒤에서 2대의 MiG-29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리설아. 즉시 귀환하라. 이건 명령이다. 무전기를 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갈 곳이 있습니다. 미친 짓이야. 내 아버지 생각은 안 하나. 설아는 눈물을 삼켰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추격기가 사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미사일 라곤 경고음. 설아는 급선회했어요. 지포스가 몸을 짓눌렀습니다. 조금만 더. 오전 9시 15분. 한국 영공 진입. 레이더에 새로운 신호가 잡혔어요.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2대였습니다. 미확인 항공기, 이곳은 대한민국 영공입니다. 신원을 밝히시오. 설아는 손이 떨렸어요. 이제 진짜였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 대위 리설아입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 공군 소속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고 싶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관제탑. 박민준 책임자는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 전투기가 인천공항 착륙을 요청합니다. 뭐라고? 여성 조종사라고 합니다.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민준은 즉시 비상체제를 선포했어요. 모든 민항기 착륙 중단. 활주로 비워. 공항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활주로로 달려갔어요. 박민준은 직접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항공기 인천타워입니다. 착륙을 허가합니다. 활주로 33L로 접근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런. 부족해.
설아는 엔진 출력을 최소로 줄였습니다. 활공 비행. 마지막 남은 연료로 공항까지 도달해야 했어요. 대위님, 연료 상태는 어떻습니까? 거의 바닥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단 경로로 안내하겠습니다. 제 지시를 따라주세요. 박민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방위 180도, 고도 2000으로 하강하세요. 180도 2000으로 하강합니다. 설아는 기계적으로 따라했어요.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활주로가 보여요.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침착하게 접근하세요. 고도 1000m, 500m, 300m. 엔진 경고음이 울렸어요. 연료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엔진이 꺼졌어요. 괜찮습니다. 활공으로 착륙 가능합니다. 기술을 유지하세요. 설아는 조종간을 꽉 잡았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고도 100m, 50m, 30m. 활주로가 눈앞에 다가왔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착륙 장치를 내렸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쿵! 격렬한 충격. MiG-29가 활주로를 미끄러졌어요. 키익! 타이어가 활주로와 마찰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설아는 조종석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착륙. 했어. 살았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방차들이 전투기를 포위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외침.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한국 공군 병력들이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내려오세요. 설아는 헬멧을 벗었어요. 짧은 머리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어요.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괜찮으십니까? 한 젊은 공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인가요? 장교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설아는 그제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9년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왔어요. 공항 관제탑에서 박민준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날 저녁, 전 세계 뉴스가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북한 최초 여성 전투기 조종사 MiG-29 타고 망명. 평양은 발칵 뒤집혔어요. 설아의 아버지는 모든 직책에서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조사실에서 설아는 USB를 건넸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영철 동무가 목숨 걸고 지킨 진실이에요. 요원들이 USB를 확인했어요.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세상이 알아야 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9월. 설아는 서울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인천공항 전망대에 갑니다.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을 바라보죠.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저 비행기들처럼. 이젠 그녀도 자유로웠습니다. 설아는 영철의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동무 약속 지켰어요. 침묵하지 않고 날아올랐어요. 그녀가 가져온 USB 속 자료는 국제사회에 공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이제 대학에서 항공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하늘을 날 거예요. 이번엔 진짜 자유로운 하늘을요.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걸고 하늘을 날아야 했어요. 가족도 조국도 모든 걸 뒤로 한 채요. 하지만 설아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선택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침묵할 것인가, 날아오를 것인가. 설아는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자유를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